제가 지금 잠깐 끊은 이유는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했습니다. 지금 한 설명들은 방향은 이거예요. 제가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는 대부분 권리인데 법률상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나오는 것은 권리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맷에 의해서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 계약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 보증계약에 대한 의미를 또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추심이란 채권 양수, 그럼 추심의 의미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시험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드린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거 더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해하려면 다른 지식들이 결합돼야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결론입니다는 것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이런 거구나 하시고 완벽하게 이해는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이.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행 지도 따지면 이게 지도만 습해서 평가한다는 거, 그 정도 감을 가지시고 나중에 채권이나 아니면 이런 개념들, 민사집행의 개념을 아시고 나면 서서히 이해가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드린 이유는 방향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가장의 채권 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방향인지 그 주소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갑이 을에 대한 채권, 금전 채권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죠. 가장 채권이.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가장의 채권 양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채권 양도 계약을 이건 진짜예요. 지금 진짜 채권이에요. 실제로 봐서는 병에게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다? 허위 표시했어요. 본래의 의미의 유효한 채권 양도 계약이라면 이 금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병이 되고,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병의 을에게 금전 채권 행사했을 때, 즉 을은 금전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허위 표시니까 채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다. 여전히 그 채권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는 거죠.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아직 뭐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을이 제3자인가가 지금 해요. 그런데 외형상 형성 법률관계는 뭐죠?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는 허위 표시한 채권 양도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맞이하는 자가 3자입니다. 그런데 허위 표시에서 채권 양도 계약을 해서 통지를 했을 겁니다. 그 통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보는 것은 제3자들이 별개의 허위 표시와 다른 채권 양도 계약권 별개의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매매든 아니면 강제 집행이든. 그런데 을은 아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원인이 없어요.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과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습니다.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그럼 어느 경우에 제3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통지 승낙을 했어요. 통지를 했어요. 이 병이 갑이 통지를 했어요. 채권 양도를 통지를 하게 되면 병이 후에 을에게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채권 행사. 그런데 을은 이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허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뭘 했다? 채권 행사 때 변제를 했어요.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소멸된 줄 알았죠. 그런데 갑이 갑자기 나타나서 허위의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서 병에게 기속된 것이다. 근데 병은 채권자가 아니다.
너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을은 이 채권 행사에서 선의의 빛에 이 사람은 보호를 받거든요. 채무를 이행해야만이 새로 이행관계를 받는 겁니다. 아직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어떤 것도 실질적 관계입니다. 새로운 이행관계가 어떻게 됐죠? 병이 채권 행사를 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채권 양대표라면 비록 병이 채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또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변제를 하게 되면 의무를 면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그거는 또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아직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아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이게 포인트는 추심이에요.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하게 되면, 양수라는 포인트에 두게 되면 이 채권을 넘겨준 걸 보이겠지만 추심을 위한 경우에 되면 채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단지 추심의 목적 때문에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채권 양도에서 넘어가려면 이 채권은 양도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 금전 채권이 있어요. 금전 채권. 제가 잘못 썼는데 다시 쓸게요. 원래는 금전 채권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입니다.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 이 채권을 병에게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서 유효한 채권 양도 계약이면 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그런데 넘긴 게 추심을 위한 거면 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어떤 경우면 신용정보회사가 받지 못한 돈 회수됩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인은 병은 제3자가 아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는 채권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그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추심을 위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추심을 위하여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여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비교했을 때 압류 추심권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압류 추심권자는 제3자, 압류 때문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표현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이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을 인수한 자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이라는 기초한 거예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부실한 신용금고에 대해서 부실한 신용금고는 계약자한테 예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예금 계약을 다른 신용국에 넘기라는 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 그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잘 퀘스천 마크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되게 계약 인수. 이걸 포괄승계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명을 할 때 정확하면서 포괄승계 보실지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계약 인수도 하나 계약이고 채권자, 채무자나 인수 3면의 승낙에 따라 별도로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의사표시의 합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판례 지문은 딱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이게 지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아니다. 저도 이게 지금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인수 자체가
항상 제3자가 아니다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상호신용공급법의 9. 금융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그런 경우에는 제3자다.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까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의. 법조문에는 선의의 제3자.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의 허위 표시에 대항할 쓰는 제3자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요한다면 틀린 지문인 겁니다. 단지 선임이 되는 거지 과실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습서 페이지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가로 3번에 선의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 제3자는 통성 허위 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하면 틀린 주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선의만이라고 기재됐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선의뿐만 아니라 and 무과실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표현대리 책임일 때 선의 무과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위 표시에서는 선의만 요구하기 때문에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증명책임. 자, 증명책임 제3자 선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그 배경에는 뭐다? 허위 표시가 되면 대부분 등기가 돼요. 그럼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를 대부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그 배경에는 허위 표시는 대부분 등기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면탈 목적. 집행면탈 목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이따 딱 떠올려야죠. 사회질서에 반한다. 아니다. 그리고 집행면탈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넘기는 허위 표시다. 그렇다면 그 악의는 등기 추정력 때문에 선의가 제3자는 추정되기 때문에 그럼 가불병 나와야겠죠. 악의, 즉 악의를 주장하자. 그럼 보통의 경우는 매도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나와야 돼요. 등기 원인 권리자 하게 되면 권리자 가을병에서 등기 원인이 매매했는데 이게 허위 표시다. 그러면 선의 3자 선의에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받아서 등기가 유효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선의를 악의를 다투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매도인. 실질적 소유자인. 이 사람이 이 악의를 증명해야만이 악의 증명하면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건 원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악의가 증명이 돼야 이 사람 소유자 아니잖아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 소유자 아니죠. 처분관함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무효가 되는 금과 보고 거래 안전 보호 규정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병이 선이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 선의를 추정이 되니까 이 사람 증명편 나는 외형상 제3자라는 얘기만 주장하면 돼요.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는다. 즉 소유자다. 그럼 그걸 깨는 사람 누구야죠? 갑이에요. 갑이 근데 3자는 맞는데 넌 선의자가 아니라 이 사실 알고 있어. 어떤 사실?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에 무효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악의자야. 악의자는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돌아가서 너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누가 청구했다? 항상 말소는 누구면 소유자가 214조 기에서 하는 거다.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갑이 214조에서 말소를 했다. 어떤 경우에? 악인 경우에만. 선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임의 보호를 받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반사적 소유자가 갑은 소유자가 아닌 거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하나의 부동 소유권 두 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게 나갑니다. 법리적으로. 선인 경우는 악인 경우는 원칙대로 하죠. 취득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거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214조 기에서 말소를 하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죠. 외형상.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심화학습. 심학습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이 지문에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권에 관련된 거예요. 전세권인데 허위 표시와 연결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판례 내용이 지금 페이지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47페이지까지. 그럼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